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이 한 문장으로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진실을 꿰뚫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끊임없이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며 연결에 중독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마지막으로 진정한 고독을 경험했습니까? 밤하늘의 별을 온전히 바라보거나 책 한 권에 푹 빠지거나 아무런 디지털 기기 없이 산책을 하면서 나만의 생각에 잠겼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귀중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쇼펜하우어는 1788년 단치 히지금의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태어나 1860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생을 마감한 철학자입니다. 그의 생애는 그 자체로 고독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불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자살로 추정됨, 그리고 어머니와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그는 일찍부터 고독을 체험했습니다. 어머니인 요한나 쇼펜하우어는 당시 유명한 소설가로 화려한 살롱 문화를 즐겼던 반면 아들 아르투르는 내성적이고 사색적인 성격으로 이러한 사교적 환경과 불화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주저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출판 당시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정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것은 생애 마지막 10년에 가까워서였죠. 이러한 경험은 그가 말한 천재는 자신의 시대와 고독하게 걸어간다라는 말의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철학은 칸트의 관념론을 계승하면서도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서구 최초로 동양 사상을 진지하게 연구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우파니샤드를 인간 지혜의 정수라고 극찬했습니다. 이러한 동서양 사상의 융합은 그의 고독 철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문장은 단순한 경구를 넘어 깊은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산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좋은 점들과 자원들로 충분히 풍요롭다면 고독은 행복한 상태가 될 것이다. 반면에 당신이 내적으로 가난하다면 사회생활과 유흥, 즐거움, 소음과 산만함이 필요하고 모든 종류의 퇴보와 황폐화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고독을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능력이 진정한 행복의 열쇠라고 보았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의 미다스 왕처럼 자신의 내면의 황금을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의 일시적인 보상과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통계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성인은 하루에 약 2617번 스마트폰을 터치한다고 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약 100만 번에 가까운 터치입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회는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인스턴트 메시징 등 끊임없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들이 우리 주변에 넘쳐납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함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19세기 쇼펜하우어의 시대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연결성이죠. 허나 이러한 끊임없는 연결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함께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은 고독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심리학자 세리 터클은 그녀의 저서 함께 있지만 혼자인에서 현대 기술이 우리를 함께 있는 고독 언론 터게더의 상태로 이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 각자 자신의 디지털 세계에 몰입하면서 정서적으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많은 연구들은
현대인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깊은 고독과 소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미국 서전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자신을 외롭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우리는 수백, 수천 명의 친구와 팔로워를 가질 수 있지만 진정한 인간적 연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외로움을 느끼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는 소셜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비교의 함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편집된 하이라이트만 보면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합니다. 그 결과 모두가 나보다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이고, 더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얕은 연결의 증가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의 깊이는 오히려 얕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이모티콘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대화와 공감을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발전된 기술적 환경 속에서도, 아니, 어쩌면 그 때문에 그의 말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끊임없는 소통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고독의 가치를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쇼펜하우어가 19세기에 이미 당시의 신문과 잡지가 만들어내는 정보 과잉에 대해 비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독서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의 사고 과정을 반복할 뿐이다. 그가 오늘날의 소셜미디어와 24시간 뉴스 사이클을 보았다면 무슨 말을 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 호수옆 오두막에서 2년 2개월 일을 홀로 지내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숲속에서 홀로 살았다. 원하는 때에 찾아오는 방문객을 환영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서 지냈다. 소로의 이 경험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의 진정한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독 살러투드과 외로움 롤리너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개념은 종종 혼용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를 두 개의 고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외로움은 원치 않는 고립 상태, 즉 연결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태에서 오는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영국의 시인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가 표현한 것처럼 외로움, 그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외로움은 마치 감옥과 같습니다. 마이너스 우리가 바라지 않았지만 갇히게 된 상태죠. 반면 고독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홀로 있음의 상태로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마치 안식처와 같습니다. 마이너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공간에서 평화를 찾는 곳이죠. 제가 어느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 만난 한 수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는 30년 넘게 고요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외롭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 속에서 가장 풍요로운 대화를 나눕니다. 나 자신과, 책들과, 자연과, 그리고 신과의 대화를요. 이 수사님의 삶은 외로움 없는 고독의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홀로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능력, 나아가 그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는 외로움이 아닌 고독을 행복의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파레르가와 파랄리포메나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만 관심이 있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심이 있다. 이는 고독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평범한 마음은 고독을 견뎌야 할 시간으로 보지만 풍요로운 내면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활용할 시간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고독을 피하려는 우리의 본능적인 충동을 생각해보면 그것이 주는 진정한 가치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17세기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신의 방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무능력에서 비롯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 즉 고독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까요? 첫째, 고독은 자기 성찰의 시간을 제공합니다. 타인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서 벗어나 홀로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생각, 감정, 욕망을 더 명확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듯이 성찰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한다면 고독은 그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진정으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것을 개성화 INDIVIDUATION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은 고독 속에서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는 것은 고독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 친구 중 한 명은 매년 일주일간 묵언 수행을 합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고 말합니다. 마치 붐비는 도시에서 시골로 이동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조용하다고 느끼다가 점차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등 미묘한 자연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고독은 우리 내면의 미묘한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고독은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예술가, 과학자, 철학자들은 종종 고독 속에서 그들의 가장 뛰어난 작품과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1665년 흑사병이 유행하던 시기에 케임브리지 대학이 폐쇄되자 고향 울스토프로 돌아가 18개월간 고독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미적분학, 광학, 그리고 중력에 관한 혁명적인 이론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시기를 뉴턴 자신은 내 생애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라고 회상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스위스 특허국에서 일하는 동안 고독한 시간을 통해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창의적인 생각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혼자 있을 때 온다고 말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아를과 생레미에서 보낸 고독한 시간 동안 그의 가장 뛰어난 작품들을 그렸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깊은 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글을 썼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자신의 방의 방음. 그렇다면 끊임없는 자극과 소통의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어떻게 건강한 고독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의도적으로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온전히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 이 시간이 귀중한 선물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둘째, 명상이나 조용한 산책과 같은 고독한 활동을 일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키고 끊임없이 흐르는 생각들을 잠시 멈추게 해줍니다. 셋째, 독서는 함께하는 고독의 아름다운 형태입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물리적으로는 홀로 있지만 저자의 마음과 깊이 연결됩니다. 쇼펜하우어 자신도 독서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으며 그것을 타인의 생각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종종 비관주의적이라고 평가받지만 그가 말하는 고독의 가치는 결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고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지 못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깊이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종종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관계를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반면 홀로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 큰 자유와 진정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에 필요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참여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완전함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지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충분한 자원을 가진 사람,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는데 만족을 찾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 말은 외부 세계의 인정이나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만족과 의미를 찾는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자기 충족은 고독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자기 충족은 이상에 가깝고 모든 인간은 어느 정도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우리가 지나치게 외부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취약성과 고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의 많은 연구들이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정신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고독 내성 살러투드 탈러런스이라는 개념은 개인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독 내성이 높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삶의 만족도, 더 낮은 우울 및 불안 수준, 그리고 더 강한 자아 정체성을 보입니다. 또한 고독 능력 커패서티 포 살러투드는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이 발전시킨 개념으로 건강한 심리 발달의 중요한 지표로 간주됩니다. 위니콧에 따르면 홀로 있으면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린 시절 안정적인 애착 관계에서 발전하며 성인기의 정서적 회복력과 창의성의 기반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사상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측면은 고독과 자유의 관계입니다. 그는 사회적 관계가 종종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억압하고 사회적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왜곡하도록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고독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판단에서 자유로워져 진정한 자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독은 자유의 공간이며 자기 표현의 기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타인의 반응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고독의 시간은 이러한 사회적 가면을 벗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혼자 있음은 종종 실패나 사회적 거부의 징후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혼밥, 혼영 같은 단어들이 생겨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사회적 압력이나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이는 또한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인정이나 성공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고독 경험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합니다. 스마트폰 한 대로 우리는 언제든지 전 세계와 연결될 수 있지만 동시에 깊은 고독의 경험은 점점 더 희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지루함과 같은 겉보기에 부정적인 경험들이 실제로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에서 벗어나 쉴 때 독창적인 생각과 통찰이 떠오를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제공하는 끊임없는 오락과 소통의 가능성 속에서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현대인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고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는 명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러한 전통에서 명상은 고독을 의미 있게 경험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명상은 끊임없이 흐르는 생각들을 관찰하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능력을 기르는 연습입니다. 이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끊임없는 요구에서 잠시 벗어나
순수한 인식의 상태를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명상은 더 이상 신비로운 동양의 관행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정신 건강 증진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창의성 증진을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집중력과 정서 조절 능력 향상을 위해 명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말은 결코 인간관계의 가치를 부정하거나 은둔자적 삶을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기 이해와 내적 평화를 통해 더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능력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자유와 안정의 기반입니다. 이러한 내적 자유야말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핵심 조건입니다. 현대 사회의 끊임없는 소통과 자극의 홍수 속에서 의도적으로 고독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을 넘어 자신의 내면과 깊이 연결되는 적극적인 실천입니다. 우리 모두가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되새기며 고독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소중한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발견하는 내적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 전체를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